누가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누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부동산마다 장부를 두고 등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 관리하는 제도가 등기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공매 멘토 김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경매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등기부 보는 법입니다. 등기부 제대로 보는 법. 오늘 영상 역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매 물건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물건 온비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온비드로 갑니다. 자, 온비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물건 강원도 속초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자, 감정 가격은 5,600만 원이고요. 실제 최저 입찰 가격은 이번 회차에 3,90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물건 현재 시세는 6,500, 전세가는 4천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 조건만 보면 수익성이 꽤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익성 다음에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안전성입니다. 권리 분석 꼭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압류재산 정보 들어왔습니다. 자, 설정 일자 보시면 건저당 2017년 7월 5일, 2019년 7월 25일 두 번째 나와 있는 건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권리 포함 나머지 권리 공매를 통해서 전부 말소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리 분석의 또 다른 축은 임차인을 보는 것인데 이 물건 보시면 공실 상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없는 물건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은 마쳤지만 등기부를 통해서 여러분 손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공매, 경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자, 등기부에 관련된 말씀드리기 전에 부동산의 경우 왜 등기부를 둘 수밖에 없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볼펜처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들고 다닐 수 있으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주인처럼 보이겠죠. 거래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비싸지만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누가 저당권을 잡고 있는지, 누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둬버리면 거래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각각의 부동산마다 장부를 두고 등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 관리하는 제도가 등기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매나 경매 그리고 일반적인 매매 계약, 월세 계약을 하실 때 중개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등기부는 발급받아서 확인하셔야 안전한 거래,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기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기부 보니 집합 건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등기부의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와 일반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처럼 한 개 동의 건물이지만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한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과 그 건물에 딸린 토지, 대지권이 한 세트로 거래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중에는 집합건물 등기부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집합건물 등기부를 이해하시게 되면 다른 등기부를 읽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등기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집합건물,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 요약 4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되는 한 개 호실의 표제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부터 먼저 보시면 구성된 내용은 표시번호, 접수번호,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 내역, 등기 원인 등입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접수한 날짜와 건물의 지번 그리고 건물 내역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 지번은 나와 있고요. 건물 내역은 조금 내려가 보시면 13개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지하가 2개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그 건물 전체가 자리 잡고 있는
땅에 대한 표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소재 지번 있고요. 지목 나와 있고 면적 1421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제 해당되는 호실 507호에 대한 표제부가 나옵니다. 접수 날짜, 건물 번호, 4층인데 507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이고요. 건물 내역 보시면 구조와 면적 22.5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대지권의 표시 나와 있습니다. 이 호실에 배분되어 있는 땅의 크기가 나와 있죠. 7.667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혹 집합 건물인데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물건의 경우에는 특수 물건으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입찰, 낙찰 받으시고 수익을 창출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표제부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갑구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소유권을 변경시킬 수 있는 등기는 전부 갑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보시죠. 소유권 이전, 경매, 압류 뭐 이런 등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등기가 되어졌다가 말소된 것도 차근차근 챙겨 내려가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진행해 보시면 16번 압류는 아직 살아 있고요. 21번 압류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 공매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져 있습니다. 갑구의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순위 번호와 등기 목적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따지라 그러면 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얼구가 되겠습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등록하는 파트가 얼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도 보시되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의 얼구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살아남아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말소가 됐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7번 건저당 그리고 7번 건저당이 이전된 7-2번 건저당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이 건저당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얼굴을 분석하실 때는 순위 번호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파트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채무액의 130% 정도로 채권 최고액을 잡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은 실제 빚진 것의 130% 선이다 이렇게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구, 얼구까지 보셨습니다. 제가 갑구와 얼구를 분석해 드리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순위 번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분석은 순위를 따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갑구와 얼구 권리 중에 앞선 순위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 구 안에서는 순위 번호, 다른 구끼리는 접수 번호가 앞선 것이 우선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접수 번호로 우선순위를 따진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 얼구 내용을 다 살펴보고도 약간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얼구 뒤편에 지금 현재 유효한 권리만 정리한 요약편이 있습니다. 자, 요약편 보시죠. 표제부, 갑구, 얼구 뒤편에 지금 현재 유효한 권리만 정리한 요약편이 있습니다. 공매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얼구에 건저당권 2건 살아있다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표제부, 갑구, 얼구 보시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춰보시는 정답지와 같은 것이 요약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비드로 다시 돌아와서 말소 기준 권리를 따져보니 건저당권 2017년 7월 5일 이 권리가 말소 기준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공매가 진행되면 인수되는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임차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상태, 연체된 관리비 정리 이런 것들만 살펴보시면 입찰할 수 있을 법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등기부 두려워하지 마시고 등기부를 통한 권리 분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